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7-3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화학결합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결합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비탈 개념을 이용을 하면 편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자 오비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지칭하며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오비탈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반화학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분자 오비탈의 핵심은 원자 오비탈로부터 만들어낸다는 데에 있고요. 그리고 분자 오비탈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에너지들을 나타낼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고정된 분자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H2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자 오비탈을 얻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를 채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H2 플러스 전자가 하나 있는 녀석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 곡선이 다른 위치에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몇 개 들어있냐, 그리고 주어진 분자 구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오비탈이라는 것은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일반화학이나 무기화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2 분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1sA, 1sB 해서 수소 원자 A랑 수소 원자 B가 있을 때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형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바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R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반결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지금 결합이 가장 안정해지는 요 지점에 고정을 해놓고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요 두 개의 파동 함수만 넣어가지고 변분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동 함수를 몇 개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n이 1인 상태만 넣는 게 아니라 n이 2인 상태까지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S 오비탈 A에 대해서 그리고 EP Z 오비탈 A에 대해서 넣고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ES B에 대한 녀석 그 다음에 EPZ B에 대한 녀석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4개의 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원자 오비탈의 수가 들어간 원자 오비탈의 수와 나오는 분자 오비탈의 수는 같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총 6개 그리고 스핀 상태까지 따지면 곱하기 2해서 12개의 원자 오비탈을 집어넣었고요. 그랬더니 6개의 공간상 오비탈 그리고 스핀에 대해서 2가지씩 가능하니까 총 12개의 분자 오비탈이 나왔습니다. 개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분자 오비탈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원자 오비탈에 썼던 이름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표기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아마 일반학에서 이미 잘들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표기법의 핵심에 있는 것은 기호가 있습니다. 에모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시그마, 파이, 델타 이렇게 올라가는 기호입니다. 자, 얘가 나타내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분자의 ml 값입니다. 즉 자기 양자수가 0이면 시그마, 1이면 파이, 2면 델타 등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ml 값을 파동함수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모양을 보고 이제 아는 경우들이 많죠. 시그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원통 모양으로 생긴 그런 녀석이 되겠고요. 파이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두 개의 로브 모양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이런 마디 평면이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델타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마디 평면이 수평면으로 하나 그리고 수직면으로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자 오비탈의 기호에 몇 가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대칭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G와 U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G는 독일어 게라데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요. U는 독일어 운게라데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애는 짝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U라고 하는 애는 홀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독일어에서의 의미에 해당을 합니다. 자, 얘네들은 뭐냐면 반전 연산에 대한 파동함수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전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원자가 존재를 하죠. 항상 두 원자 사이의 중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x, y, z 자리에 있는 파동함수를 -x, -y, -z로 옮겨주는 연산이 반전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은 뭘까요? 시그마인데 게라데가 되겠죠. 여기 있는 애를 반대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했을 때 모양이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게라데와 온게라데가 뭔지 설명을 안 해놓고 그러네요. 자, 게라데는 그랬을 때 바뀌지 않는 경우 부호가 바뀌지 않는 경우 운게라데는 그랬을 때 부호가 바뀌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 중심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하얀색 애를 반대쪽으로 보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진한색 애를 반대쪽으로 보내게 되면 두 개의 색깔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파이 운게라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보시면 얘는 델타 게라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서 반대칭 파동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걔는 이쪽에 이렇게 진한 애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하얀 애가 있죠. 얘는 요 마디평면에 존재를 합니다만은 마디평면의 위치가 얘네들을 포함하는 원자들을 포함하는 중심축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가 여전히 성립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반전 연산을 해보면 시그마 U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호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덱스입니다.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같은 대칭성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시그마 G가 있었고 시그마 U가 있었고 또 시그마 U가 있고 시그마 G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얘는 1입니다. 왜냐? 시그마 U로서는 처음 나오는 애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시그마 U는 시그마 U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애니까 2. 그 다음에 나오는 시그마 G는 시그마 G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애니까 2.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O 정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원자 오비탈이 뭐가 들어갔느냐. 처음에 만들어진 애들, 그 근원이 되는 애들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에서 우리가 1s, 1s를 합쳐가지고 시그마를 두 개를 넣습니다. 밑에 놈은 시그마 G, 위에 놈은 시그마 U고요. 그랬을 때 여기 옆에다가 1s 이런 말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1s에서 나온 놈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반결합 정보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결합은 아무 표시를 안 하고 반결합은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결합이니까 별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이 모든 기호들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이제 몇 개를 사람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풀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시그마 G니까 1 시그마 G 1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첫 번째로 나오는 시그마 U니까 1 시그마 U 1S 스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수소 이후에 있는
원자들에 대해서도 원자들로 이루어진 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MO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유명한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자, 수소의 경우에는 1s, 1s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는 1 시그마 게라데, 여기는 1 시그마 온게라데, 뭐 스타까지 붙인다고 할까요? 그러면 H2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고요. 헬륨2의 경우에는 그림은 똑같게 그립니다만은 에너지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반결합 오비탈에까지 전자들이 차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리튬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리튬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부터는 1s만으로 할 수가 없죠.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리튬부터는 우리가 2s 해가지고 역시 비슷하게 2시그마 게라데, 2시그마 온게라데 스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되겠고요. 리튬의 경우에는 여기가 두 개가 찰 거고, 베릴륨의 경우에도 보면은 역시 2시그마 게라데, 2시그마 온게라데 스타에서 이렇게 채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리가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렸는데 생각해보니 자리가 많이 남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놈들이 바로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인데요. 붕소의 경우, 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뒤에 네온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10번이니까요. 자,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면요. 얘네들은 이제 어디부터를 채워야 되냐면 2p 오비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2p 오비탈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이제 섞어주게 되면 이 원자 축에 평행하게 나와 있는 애가 PZ죠. PZ 두 개를 섞어가지고 시그마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이 있죠. 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파이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분자 오비탈을 만들고 전자들을 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 오비탈 에너지는 계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린과 산소, 네온까지는 이런 모양을 갖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채워주시면 되고, 질소, 탄소, 붕소의 경우는 이게 살짝 달라집니다. 특히 여기가 파이,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파이 스타고 시그마 스타인데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순서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것도 그냥 매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비탈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비탈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죠. 다전자 원자를 할 때 TES라고 하는 광전자 분광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요 각 분자 오비탈을 채우고 있는 애들의 픽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함으로써 실제로 오비탈 에너지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를 봤냐면 동종 이원자 분자라는 애들을 봤습니다. 같은 종류의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라는 거죠. 근데 이종 이원자 분자라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애들. 자, 얘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오버랩입니다. 오버랩 인테그랄. 겹침 적분이죠.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나요? 두 개의 파동함수가 있을 때 A, B라고 할까요? 두 개의 파동함수가 있을 때 걔를 이렇게 싹 적분을 해줬을 때 그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합 혹은 반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합에는 S가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에 필요한 것은 S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결합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H2 플러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에너지가 이게 지금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봤었죠. 그래서 여기는 결합,
여기는 반결합이라고 했는데요. 보면은 얘네들이 R 값이 멀어지면 그냥 요 값이 뭐냐면 수소 원자 하나랑 수소 이온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그냥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멀어진다는 거는 한쪽에 H가 있고 한쪽에 H 플러스가 있을 때 파동함수가 겹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S가 거의 0이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요 S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0 혹은 0에 가깝다고 한다면 결합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종 이원자 분자에서 아마 무기화학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예가 될 텐데요. HF, 플로린과 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H의 에너지 레벨과 F의 에너지 레벨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H의 1S가 여기 존재를 하고요. F는 1S는 저 밑에 있고 2S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EP가 심지어 H의 1S보다도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 2S랑 이 1S랑은 결합을 거의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로서 존재를 하지만 이제 별로 약한 그런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EP 녀석들을 보면은요. 이 중에서 역시 Z축 방향으로 있는 애들 PZ랑 여기에 있는 1S랑은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하나 이루게 되고요. 두 개 이루게 되고요. 하나는 반결합, 하나는 결합. 그리고 두 개가 이제 남죠. PX랑 PY가 남는데 얘들이 이제 1S랑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보시면은 1S가 이렇게 있고요. 시그마 1S가 뭐죠? 푸사이 1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자 여기서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푸사이 EPZ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소, 여기가 플로린입니다. 그러면 얘 부분은 플러스고요. 얘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혹은 반대일 수도 있고요. 적분을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했을 때 얘가 얘를 정확히 상쇄를 시키면서 px는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분을 다 했을 때 값이 빵이라서 결합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px도 py도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결합이라고 하고 non-bonding이라고 합니다. 겹침 적분이 0에 가까워서 혹은 0이라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원자 오비탈이 그냥 띡 튀어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얘 역시 비결합의 일종이고요.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시그마 스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실 참여하고 있는 원자 오비탈들을 쓰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게요. 얘랑 얘랑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 오비탈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종 이원자 분자의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을 굳이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라 대 옹게라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반전을 시켜버리면 완전 오비탈 모양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게라 대 옹게라대도 표시를 안 하고요.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요 결합 반결합 표시랑 그 다음에 인덱스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1S가 있으니까 얘로부터 또 시그마가 하나 나올 거고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자 오비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을 해보면 이렇게 차 있죠. 그리고 여기는 둘, 셋, 넷, 다섯 개가 차 있고 얘네들을 쭉쭉 채우고 요거 여러분들이 무기화학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총 6개니까 여기까지 비결합까지 차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자 오비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만드는 법은 사실 여러분이 일반화학과 무기화학에서 다 열심히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전자를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 요거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 내용은 거의 무기화학인데요. 네, 여기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구한 오비탈 에너지들을 가지고 분자의 총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